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 사료 기업들의 주가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인사료는 오늘도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IT 부품주들이 흐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77% 상승한 2,71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8% 상승하면서 92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성 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이중바닥형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장중에서는 마이너스권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미국 시장 많이 안 빠지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차트를 보면서 일단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된 것도 일단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는 건데요. 이제 미국 시장이죠. 자, 다우존스 뭐 별거 없어요, 그렇죠? 어제 유럽, 영국하고 독일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고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이제 개장을 했는데 많이 안 빠졌죠. 그냥 도치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일본 시장하고 중국 시장도 크게 빠지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렇다는 거는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위로 상승 가능성을 일단은 높여놨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수렴형 내지는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위쪽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IT 섹터들을 미리 공략해갖고 고생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오늘서부터, 근데 이거는 장기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매매고요. 그래서 지수 상승이 이제 위조 상승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박스권에서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비주하고 곡물 관련주들이 끝난 거냐?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올라간 것도 없는 애들은 그냥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는 건 계속 가는 건데 거기에 지금 IT가 더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반도체하고 IT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원익 IPS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종목들 보면은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원익 IPS, 뭐 원익 QNC 오늘 6%씩 이렇게 바닥에서 양봉 나오면서 그러니까 첫 양봉에 거래 실리면 일단 사고 보는 패턴.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벌써 계속 뭐 지난달, 지지난달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물려갖고 고생하면서 이제 움직이니까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겠지만 저는 레이더를 갖고 있다죠. 급등주 검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섹터에서 뭐가 강한지가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지수가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적으로 2750에서 2800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바닥에 있었던 소비주들은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IT주들이 하도 많이 빠졌었으니까 오늘서부터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부터 본다는 얘기예요. 먼저 미리 들어갔던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이제 슬슬 올라가니까 이제 좋을 거지만 저는 오늘서부터 IT 섹터들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하고 IT 섹터들이 지금
금리 상승이 올해 6번 남았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금리 상승할 거기 때문에 성장주하고 기술주하고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 세계에서 돈을 흡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와 기술주들은 이제 지는 해로 살살살살살살 이제 힘이 빠질 거라서 많이 빠진 거에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기대감에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는 건데, 매매적인 관점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 2주 정도의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원익 IPS를 하든 아니면 지금 뭐 종목들 보면 테스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원익 QNC도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랜만에 양봉이 나오고 있고, 유진테크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IT 섹터에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둘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를 고르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냥 중소형주 IT 섹터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매매 종목으로 IT 부품주 섹터를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수는 급락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살살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전날 어제까지 빠졌었던 뭐 제약주라든지 조금 반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근데 IT 섹터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래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매매적으로는 2차 전지보다는. 그리고 뭐 소비주들은 어제 조금 움직였다고, 특히 화장품만 움직였죠 뭐. 근데 움직였다고 살짝 밀리는데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료 곡물 관련주들도 오늘 아침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폭등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장중에서 좀 밀리는 흐름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종목들을 잘 가려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조심하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들은 장중에 눌렸다가 하루 이틀 뒤에 또다시 튀고, 그래서 지수가 좋기 때문에 아직 테마주들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쫓아서 매매를 하면 단기적인 매매로 공략할 종목들은 무지하게 많아진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중바닥형 만들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반도체 IT 섹터는 장기 투자는 아직 아니고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대유가 3.6% 성공했고요. 국순당이 3.2%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지홀딩스 5.5%, 이지바이오는 9.9% 수익률 성공했네요. 개별 종목 총누적 수익률 155.4%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현대바이오랜드는 수익률 0.8%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SF 반도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것보단 저희가 당연히 더 가볍고 움직임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F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따가 뭐 가격 전략으로는 쫓아가지 마세요. 저쪽은 쫓아가고는 답도 없어요. 저점 매수해가지고 적당히 조금 먹으면, 말 그대로 그냥 정말 3% 먹으면 매도할 요량으로 단타를 치러 들어가는 거지, 물렸다고 장기 투자했다가는 IT 섹터들은 장기 투자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 왜냐면 지수가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2,750, 2,800, 뭐 잘하면 뭐 2,900도 가는 그런 자리들을 이제 또아리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감에 지금 지수가 움직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좀 움직일 거고. 기사를 찾아보면 IT 섹터에 대한 뉴스는 나쁜 게 없어요. 올해 내내 그렇게 나쁜 얘기 없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실적도 괜찮다 그러는데 맨날 빠져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빠진 자리에서 뭐 단타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SF 반도체 오늘의 표적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가 전략 드릴 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에 있었던 표적 종목이 현대바이오랜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 아침에서는 조금 움직여가지고 0.8%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을 텐데, 화장품주들은 장중에 지금 눌림목을 주는 거지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일전에 여러분들 드렸었던 대주산업이라든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카프로라든지 얘네들도 뭐 처음부터 계속 올라갔던 게 아니고 계속 여기서 올라가는 척, 밀리는 척, 올라가는 척, 밀리는 척. 그러다가 오히려 타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처럼 뭐 현대바이오랜드도 올라가다가 밀리다 올라가다 말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위쪽으로 한 번은 위로 튀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고 어제도 개인들이 팔았지. 그렇죠. 개인들이 팔았죠. 16,000주 개인들이 팔았고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기타 법인 이렇게 해서 모든 주체들은 다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중 눌림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IT 섹터들이 오늘은 좀 강하니까 지수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쪽이 가면서 이쪽까지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이쪽은 그냥 오늘 눌러놓는 건데 이제 IT 섹터들이 이제 주춤주춤거리거나 밀리거나 눌림목을 주면 그러면은 또 소비주들이 뭐 화장품이 움직이든 아니면 음식업종이 움직이든 뭐 카지노가 움직이든 그쪽 애들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저점에서 잘 사놓고 수익 나면 팔고 그리고 나서 또 저쪽에 조정받으면 저쪽으로 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또 수익 나면 또 팔고 그럼 또 이쪽으로 와갖고 또 이쪽으로 또 놀러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저점 매수만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장중 눌림목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장 막판까지 화장품주들이 다 마이너스로 끝날 건지 플러스로 끝날 건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있고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더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수익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바닥에는 종목이에요. 바닥에는 종목이고 그냥 만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3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3월 8일 날에 대주산업 3월 초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관련주, 가스 관련주 많이 움직이니까 저쪽에 움직이면 원자재 움직이고 원자재 움직이면 분명히 비료, 곡물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갖고 대주산업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 대주산업이 그때 이제 3월 8일 날에서 그때는 바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갖고 있으라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수익 많이 났을 때에서도 절반 이상 팔아라. 그리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올라간 게 덜하니 뭐 갖고 가려면 가져가야 된다 했더니 조정받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폭등 나왔죠.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위에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매수 가격이 싸면은 상관이 없는데 매수 가격이 3,500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평생 주식을 거꾸로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항상 바닥에 있을 때. 차라리 바닥에 있을 때 물릴 거면은 이쪽 바닥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바이오랜드. 거기서 0.5% 물려있어요. 1% 물려있어요. 잘 물려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 대주산업 3,500원에 따라가갖고 지금 마이너스 15% 물려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물린 게 아니에요. 잘못 물린 거죠. 그래서 물리더라도 그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많이 올라간 거를 팔아먹어야 되는 거지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올라간 자리가 매수 가격 1,960원에 처음에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3,620원까지 올라가면서 200원만 더 올라갔었으면 100% 수익 날 뻔했습니다. 근데 84.7%를 찍고 윗꼬리가 좀 강하게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강하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죽으러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쿵쿵쿵 떨어지면서 무슨 뭐 에디슨 EV처럼 막 하한가 막 연달아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고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2,500원에서 2,300원 정도 라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흔들어 놓겠죠. 뭐 세게 지지하면은 2,800원 정도일 텐데 세게 조정받으면 2,500원, 2,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물량들을 털어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공략한다면 2,200원이나 뭐 2,300원 뭐 이쯤 라인에서 다시 내려오면은 신규 매수 접근은 가능해요. 그럼 단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또 빠지면 또 많이 또 들어줘요. 그러면 또 10%, 20% 정도는 간단하게 또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좀 챙기고 다시 조정받으면 2,200원 라인으로 조정받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또 들어갔다가 한 10%에서 20% 정도 목표치 나오니까 짧게 5%, 10% 끊어먹기는 되게 좋은 그냥 그런 매매 종목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슈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제 뭐 비료 관련주, 뭐 곡물 관련주 이제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상한가가 오늘 아침에도 급등했던 건데 항상 어떤 종목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터져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팔면서 가야 되는 거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팔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 정말 쬐끔 오징어 다리 쬐끔 남겨놓고 그 부분은 1,960원이니까 2,000원 깨지면은 그냥 던져버리겠다. 40원 먹고 그냥 빠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쬐끔 남겨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2,200원 깨지면 다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쬐끔 남겨놓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얘가 조정을 보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다시 넘어가면서 한일사료처럼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거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흔들어 놨다가 죽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세력들이 이렇게 플랜을 이렇게 짜면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대신에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가면 좋은데 안 가고 다시 도로 떨어져가지고 셀트리온처럼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은 지금도 수익이 있으니까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고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는 2,000원까지 내려올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래도 수익입니다. 40원 수익에 그래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보유는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에 마찬가지 농업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대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농약이죠. 농약 관련주. 그래서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어제 9% 갔었어요. 어제 9.9% 올라갔었고 그래서 토탈 5,520원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4번인가 5번인가 추천했죠. 3월 달서부터 4월 최근까지도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너무 바닥에 있어요. 너무 바닥이 있고 비료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현대사료, 한일사료 다 움직이는데 워낙 바닥에 있는데 한 번은 안 가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갈 거다. 한 번은 6,000원을 뚫을 거다. 그러니까 어제 뚫었죠. 그리고 오늘 고가가 6,430원까지 올라온 건데 16.5% 수익을 달성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낫죠, 얘가. 어쨌든 수익을 줬잖아요. 그러면 또 많이 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팔고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없기 때문에 또 조정받으면 또 매매가 또 돼요. 다시 5,5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가 되고 또 올라오면 올라갈 여지는 남아있는 종목이다. 근데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팔고 다시 사고 이런 매매가 유리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바이오인데 이거는 4월 15일 최근에 드렸던 건데요. 오늘 아침에 팜스토리랑 같이 강하게 한번 움직였죠. 그래서 15.4% 그래도 빠른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이미 벌써 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줬는데 어쨌든 정고점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5일선을 붙어 다니니까 아직 차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좀 챙겨주시고 절반 이상 챙겨주시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아직은 힘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많이 갔거든요. 다른 애들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거에 비하면 얘네들은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오늘 5.9% 빠지지만 내일 또 10%, 20% 또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또 많이 또 급등이 나오고 얘네들은 많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걔네들보다 적게 빠지고 그래서 0.8%밖에 안 빠지는 겁니다. 적게 빠지고 또 올라갈 땐 또 쫓아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다 팔지는 말고 조금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서 수익이 났으니까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반도체 섹터의 이제 SF 반도체인데 박스권 매매라 그랬죠. 그래서 저점 요 두 가지를 지지한 상태에서 최근에 눌림목을 줬고 수렴형이기 때문에 매수 공략을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냐면 지금 반도체들이 지금 튀어 올라가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 지수도 튀어 오르지를 않고 아까 고점을 준 이유에서 밀리고 있죠. 이거 이럴 때에서는 쫓아가면은 당합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6,7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아주 부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1% 정도만 내려오면 될 거예요, 아마. 한 1% 정도만 내려오면 되는데 1% 정도 내려서 6,700원 주면 웬만해서는 지금 뭐 반도체 IT 섹터들도 바닥에서 공략을 하면 깨지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으면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장중에 밀리면 6,700원 정도에서 한번 SF 반도체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오늘의 표역 종목 SF 반도체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SFP 반도체 만나고 왔습니다. IT 반도체 섹터고요. 박스권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매수가는 6,7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원익 IPS. 원익 IPS.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6,040원에 4%. 36,040원이요? 예. 4%? 예. 그 근데 오늘 최근에 사셨나 봐요, 바닥에서? 예, 예.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예측으로 잘 들어갔다가 지금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팔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더 올라갈 때, 그래서 세게 올라가면 45,000원, 뭐 못 가도 43,000원 부근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한 43,000원쯤에서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매수 가격은 3,465원에 15%. 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갖고 있기에는 뭐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3,400원대면은 물린 지 한 2, 3개월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작년 뭐 11월 달 전이나 올해 1월 달쯤에 샀다가 물려가지고 1월 달 최고점 부근, 고점 작년에 물린 것 같은 느낌인데 작년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들고 가 보세요. 어쨌든 보험주들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이슈는 되는데 좀 지루하게 좀 움직이죠. 뭐 과거처럼 그 이슈 때문에 막 폭등하거나 급등하지는 않아도 천천히 가져가다 보면 3,500원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오테크닉스 문자 종목 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매수 가격은 121,000원에 10%. 수익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반등을 주면서 IT 섹터가 오랜만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이번에 움직이면 한 125,000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한번 파세요. 계속 욕심냈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또 고생하니까 125,000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수익 날 때 좀 많이 좀 팔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프레시웨이요. CJ 프레시웨이. 프레시웨이.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3,000원이 한 10% 정도 됐는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43,000원이면 한 4년 넘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거 본전이 거의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원래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물려 있다가 본전이 오게 되면 네. 절반은 무조건 파는 게 좋아요. 원래는. 심지어는 전량 다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보고 그러니까 바로 사는 게 아니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해보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유리하기는 한데 지금 이 차트는 보니까요. 그동안의 하락 트렌드가 여기 2015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했다가 작년도서부터 해서 정배월과 상승 트렌드로 지금 종목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버틸만 해요. 그럼 얼마까지 버텨야 될까요? 일단 5만 원까지는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조정받으면 더 사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요? 네, 체질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꼴등만 했던 그런 애였는데 작년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똘똘한 애로 바뀌었으니까 네. 이런 애들은 이제 5만 원 쪽, 6만 원 쪽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음식업종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음식업종, 뭐 CJ 제일제농도 있지만 CJ 프레시웨이, CJ 그룹주 이쪽 애들이 이 인플레이션 이 시대로 찾아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나쁠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5만 원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빠져도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안 믿어지면 그냥 파셔도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려고요. 예, 한번 가져가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오이솔루션 29,900원에 10%요. 29,900원에 10%? 네. 언제 사셨죠? 얼마 되진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인가 2달 정도 됐어요. 그럼 중간에 한번 수익이 한번 꽤 났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제가 이거 그냥 저점인 것 같아서 지금 사놓고 그대로 있는데 그 좀 추가 매수해서 기다려봐도 될까요?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라면. 네, 네,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네, 일단 이전 고점 자리가 38,000원 정도 자리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가시고 네, 거래가 실리거나 이제 이쪽 통신장비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강해지면 네, 35,000원, 36,000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에 있는 통신장비주들이 뭔가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적당히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오늘 추가 매수 하실 거잖아요. 네. 그 부분만 좀 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요. 뭐요? CJ. CJ 매수 가격하고 40%? 비중은 40%? 10만 840원. 7,840원. 예, 예. 이거를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이거 추가 매수를 하면은 빨리 갈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요. 아닐 것 안갈 같죠? 같아요. 그 느낌이 예. 맞아요. 원래 그런 종목이니까. 이걸 추가 매수한다고 하고 막 급등하거나 빨리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82,000원 쪽으로 조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추가 매수가 되긴 돼요. 근데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되잖아요. 10만 원 이상으로.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요 본전만 오면은 제가 매수해버리려고. 그러니까. 매수하려고요. 예. 아마 근데 매도하면은 매도한 이후로서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10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뭐 급등할 거거나 같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그냥 천천히 이러고 있다가 뭐 나중에 뭐 라면 가격이 뭐 한 10만 원쯤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난리가 쳐갖고 막 그래갖고 막 음식 가격 막 올라가고 막 그다음에 그래갖고 CJ 제일제당 급등하고 CJ 프레시웨이 급등하고 그랬을 때에서 지주회사니까 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올해까지 10만 원 갈까요? 올해는 가야죠, 올해는. 차트를 보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고생했죠, 한번. 예. 여기서 바닥을 일단은 계속 얘도 하나, 둘, 셋, 넷, 5, 6년,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 떨어졌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박스권을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이제 들어주려는 시도가 올해는 나올 겁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그래서 갖고 있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이거보다 좀 더 밀리면 한 8만 원대 초반대나 8만 2천 원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2,000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첨보. 얘는 안 좋아 보이네요. 안 좋아 보여요.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28만 8천 원 손절하세요, 그냥. 손절하고 IT 섹터로 돌리세요. 이쪽 2차 전지 관련주도 특히 이렇게 힘 떨어지고 고점에서 밀리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 반등 주면 팔아도 되는데 지금 IT 부품주도 오늘 이제 움직이잖아요. 차라리 저쪽으로 들어갔고 이거 8,000원 물린 거 저쪽 들어가고 저쪽에서 복구하는 게 더 빠르고요. 왜냐하면 내일도 5%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오늘 2.5%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 5% 떨어지면 교체를 더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교체할 수 있을 때 덜 깨졌을 때 잘라버리고 저쪽에 있는 IT 부품주로 단타로 들어가거나 제가 볼 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눌리고 있는 소비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낫습니다. 뭐보다는 얘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매수 가격은 1,570원에 5%.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은 괜찮은데 뭐 NFT로 요즘에 이슈가 엮여가지고 막 급등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뭐 결제 관련주들이 막 폭등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은 괜찮은데 한 번은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거래도 이렇게 있고 애매해요. 그래서 보유는 가능합니다. 보유는 가능한데 오늘 IT 섹터들이 움직여서 그런데 이게 또 하루 이틀 뒤에 또 다른 섹터가 또 움직이고 그러면 눈에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선하죠. 근데 그 모양이 딱 얘같이 생겨 있다. 근데 그쪽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쪽 테마주를 달라붙어 주는 게 그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그냥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러다가 뭐 하루 이틀 뒤에 내지는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이런 애들도 순환매로 한 번은 위로 튈 수 있으니까 한 12,000원까지는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시아예요. OCI.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아이고,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부끄럽네요. 그 146,500원에 30%예요. 142,500원에 30%. 자, 태양광 섹터의 이제 OCI인데, 제가 뭐 작년도서부터 해서 태양광 풍력보다는 원전 테마가 낫다. 에너지 관련주 할 거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원전 테마가 너무 잘 갔고요. 너무 잘 갔고 지금도 태양광 섹터들은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뭐 가져갈 수는 있는데 딱히 결과는 그렇게 장밋빛처럼 막 되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내내 계속 말썽을 부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네. 궁금한 거는요, 네. 이거를 팔아서 네.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신의 한 수를 보다 보면 뭔가 섹터를 좋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유 같은 경우도 지난달, 지지난 5번이나 추천했던 종목인데 16.5%가 올라갔고요. 물론 대주산업으로 들어갔었으면은 좋았겠죠. 84.7%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5% 먹고 10% 먹고 이렇게 해서 먹고 팔고 하다 보면 복구가 될 텐데 그렇다고 OCI가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흐름으로는 이게 이제 이중바닥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점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9만 원까지 밀렸다가 또 올라오면은 또 11만 원, 12만 원. 저는 그래서 이 OCI를 물린 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거를 신규 매수로 단타를 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 9만 원쯤에서 매수했다가 10만 원쯤에서 한번 팔아먹고 또 9만 원, 그러니까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은 그러니까 이거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10만 원 정도 올라가면 13% 정도? 아니, 10% 정도? 10% 정도.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10%씩 두 번, 세 번 매매하다 보면은 얘도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근데 외국에 기관은 외국인은 그래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또 누가 사겠죠, 뭐. 아,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LG전자나 뭐 그거로 바꿔는 어떨까 대형주들은 예? 쉽지 않아요. 싶지 않아요? 그렇죠. 대형주들은 왜냐면 지금이 하락장이에요. 상승장 아니에요. 하락장 속에서 개별 종목들 테마 장세, 테마주들 폭등 장세인 거지. 대형주들로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요. 장기 투자하면 반토막도 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지금 뭐 안전하다고 뭐 좋아 보인다고 그냥 물리면 가져가야지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지금은 먹고 팔고 지금은 게릴라 방법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해야 돼요. 멜토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9만 왜냐면 원에 지금 사갖고. 장세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손실이 대략 이제 보니까 한 33% 정도 손실 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복구하는 방법은 10%씩 매매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한 3번 정도 복구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요. 예.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갖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알겠습니다. 비중을 다는 손절하기 좀 어려울 테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손절을 했다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침마다 표적 종목 주잖아요. 그럼 가격대 봤는데 차트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 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 거 보고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해가지고 단타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또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제주 반도체요? 제주 반도체.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6,300원에 15%예요? 얼마요? 6,300원에 15%예요? 6,300원에 15%. 예, 예. 요번에 들어주면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그냥 들고 있기에는 이번에 올라갔다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올라갔다 이번에 밀리면 그러면 이제 다시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일단 한번 팔아주시고요. 다시 예. 내려가면 다시 밑에 또 싸게 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점이 한 5,000원 초반대가 저점이고요. 예. 6,500원대에서 7,000원대가 이제 고점인데 물론 뭐 6,500원에 팔았더니 7,000원대로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떨어지면은 아예 못 팔고 손실만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6,500원대로 올라왔을 때는 좀 팔아줬다가 다시 밑에서 내려오면은 5,500원이나 5,000원대 초반대 일로 내려올 때 다시 재매수해서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올리패스. 자, 매수 가격 8840. 비중은 10%. 장대 한봉 나오고 오늘 도치의 거래가 말랐으니까 다시 움직일 거예요. 한 9,000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보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K맥스. 18,250원에 비중은 3%. 수익이시네요. 어제 좀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일부는 뭐 비중이 작아서 그냥 버티신 것 같은데 만약 비중이 작아서 뭐 눌리는 거 참고 다시 올라갈 때 팔겠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23,000원에서 25,000원 좀 파시고요. 내려올 때에서는 60일까지 생각하세요. 18,700원. 버틸 수 있으면은 버텨도 되고요. 아니다. 버티기 좀 그렇다. 나는 지금에서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지금 수익 난 거 좀 팔아야겠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지금은 팔아주시거나 3분의 1 정도는 팔았다가 다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넷마블요. 넷마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1,000원에 10%입니다. 129,000원에 121,000원. 121,000원에 네네. 꽤 손실이 났는데요? 네, 그 지난번에 좀 올라오더만 안 올라. 매수가 오면 팔래 했더만. 자, 손실은 제가 보니까 한 14% 정도 좀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러면 엄청 많이 깨진 건 아니에요. 네네. 뭐 복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넷마블로 그냥 하나로만 그냥 계속 냅뒀다가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복구가 되는 척했다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교체를 하는 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교체하기에는 너무 손실폭이 크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요 사이로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할 거면. 그러면 손실이 뭐 많이 나면 마이너스 9%, 적게 나면은 뭐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거든요. 나 이걸 지금 팔아서 코리아나가 좀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실어볼까 싶어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 코리아나가 올라갔을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갖고 있다가요. 11만 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해도 되는지를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시 팔았다가 얘가 조정을 받으면 얘를 다시 사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얘도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근데 얘도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12만 원 이상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지난번에도 고점면 팔고 또 바닥에다가 샀거든요. 그럼 뭐 잘하신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12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처럼 11만 원 근처로 갔다가 떨어지고 이게 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지친단 말이에요, 사람이. 손실이 줄어들었다가 또 손실이 마이너스 14% 되고 이렇게 하면 지치잖아요. 예.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요번엔 너무 지겹다고요.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으니까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갔다가 매매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인데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또 드립니다. 지난번에
대주산업 그때 전 대주산업? 주실 때 네네 그 해갖고 저때 올라올 때 2,450원에 반을 팔고 반은 가 있다가 오늘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수익 나면 어느 정도는 팔고 네네. 나머지 가져가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네, 그럼 대응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싸게 사시고 네네. 어제도 수익 그리고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내려갈 때 좀 더 사야 저번에 파는 거하고 더 살라 하다가 네. 장이 하도 불안해서 이번에 2,000원까지 내려갔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니철가 그 내려왔었는데. 네, 지난번에 팔았던 거 다시 더 살라 하다가 장이 하도 불안시로가 있었더만 막 어제 막 황상 가고 오늘 아침에 뛰긴데 오늘 맞아 팔았습니다. 아니, 장이 불안하잖아요. 제가 불안한 장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수익을 많이 나셔가지고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또 뒤에 있는 분들도 또 기다리시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사서 어느 정도 먹으면 또 팔고 그러잖아. 3%만 먹어도 절반을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맘대로 국을 끓여도 되고 그 찜으로 해도 되고 뭐 튀겨 먹어도 되고 그거는 나머지 수익 났으니까 그 부분들은 분할 매도하면서 그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서 인터파크를 쳤는데요. 인터파크. 그레디언트로 나오면서 6,800원에 15%입니다. 아, 그레디언트라고요? 네, 자, 매수 가격은 9,000 얼마요? 6,800원. 6,800원? 15%. 네. 6,800원에 15%. 이거 어제도 제가 한번 상담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야놀다 관련주 쪽인데 이게 이슈가 그냥 재료 소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행 관련주 쪽이라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 쪽이고 뭐 야놀자 이쪽 관련주 쪽이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6,000원 깨질 때에서 눈치채고 손절을 했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반등 주면은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 6,000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6,800원에 샀든 6,000원에 샀든 일단은 손절을 하고 왜냐면 느낌이 좀 쇠해요 그냥. 뭐가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야놀자 이슈가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행 관련주 쪽인데 뭐 실적이 어차피 여행 관련주 아직 실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직 없어요. 이제부터 좋아질 거니 기대감인데 근데 차트가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일단 6,000원 쪽으로 반등 주대.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줄 때 빠져나오자. 그리고 종목 개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번에는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SLP 반도체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IT 반도체 섹터고요. 박스권 매매를 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6,7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2.26% 상승하면서 6,78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520억 원, 외국인이 94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요.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402억 원, 외국인이 727억 원 네,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1,061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히 IT 섹터 그리고 조선주, 철강 주요 종목들이 강합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05% 상승하면서 2,72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04% 상승한 92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오랜만에 제가 IT 부품주를 이제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유는 지수가 박스권에서 안 움직이려 하다가 이제 움직여 주려는 기대감. 아직 강한 건 아니에요. 뭐 코스피가 한 3%에서 4% 정도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하이닉스가 3%대 강세를 보여주고 근데 걔네들은 재미가 없죠. 원익 IPS 지금 8%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파트론도 지금 5.4% 강하고 유진테크도 아까 얘기했었던 거 아까 4%대였는데 지금 벌써 6.8%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원익 IPS도 지금 8.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익홀딩스, 원익 QNC도 강하고요. 테스도 강하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장중에 지금 IT 반도체 몇몇 다는 아니고 몇몇 종목들이 한 3에서 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몇몇 종목들이 이제 8%대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되지는 않고 한 일주일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소강 상태를 보일 텐데 얘네들이 강세를 보이면 IT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지수는 안 빠집니다. 이 정도의 강세를 보여줘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테마주들이 급락이 없어요. 테마주들이 버티다가 또 움직입니다. 언제? IT들이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일 때 많이는 안 빠져요. 그냥 1%, 2% 정도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면 또 테마주들이 그때 또 그 타이밍에 또 난리를 막 치면서 막 또 움직이는. 그래서 테마주도 여전히 좋고요. 그러니까 테마주 쪽에서는 뭐 원전 테마도 있겠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영종도 테마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뭐 항공주들, 신공항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건설 테마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 뭐 앞두고 지금 뭐 이슈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이슈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비주들 뭐 항공, 뭐 백화점,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급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는 IT 섹터들도 만만한 것들을 단타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2월 달에 단타로는 진단키트가 괜찮다. 하지만 장기 투자하지 마셔라. 장기 투자로 할 거면 차라리 소비주로 하셔라 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장기 투자에서 차라리 물릴 거면 소비주로 물리는 게 낫고요. IT주는 단타입니다. 이 단타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못 팔아먹으면 또 진단키트처럼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직 움직인 것도 없어요. IT 섹터들. 그래서 IT 섹터들은 단타 위주로의 매매 대응이 얼마든지 오늘서부터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몇 개 한번 보겠는데요. KG ETS 매수 가격 17,616원에 4%. 이걸 여기서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인데, 이거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진 거는 아닌데요. 거래량 패턴도 나쁘지도 않은데 매수 가격이 나빠요. 매수 가격이 나쁩니다. 그냥 15,000원 깨지면 이거는 그냥 손 드는 게 나을 겁니다. 15,000원 안 깨지면 일단 보유 가능. 매수 가격이 거기가 아니고 아무리 비싸게 샀었어도 15,000원대. 싸게 샀었으면은 12,000원대 이쯤에서 공략을 했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단 가져가다 보면은 다시 급등 나올까봐 가져가셔도 되는데 15,000원이 깨지면은 손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룽투코리아. 중국 상장 기업들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 나면은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중국 그 상장 기업들이 실적은 좋게 나와도요, 막상 그 회사를 뜯어보면 거짓말 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공산국가라서 실적, 그래서 미국에서 다 퇴출시키는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중국 가갖고 그 기업이 돈 벌고 있나 안 벌고 있나 그거를 따져볼 수도 없는 거고, 걔네들 장부에는 돈 벌고 있다가 써놨지만 사실은 적자인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중국 기업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실적이 좋아도 갑자기 거래 정지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룽투코리아 그냥 대충 적당히 올라오면 안전한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한 몇 년 뒤에 또 중국 관련주를 항상 꼭 이렇게 말씀을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주들은 하지 마시라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했지만 잠시 뒤에 오늘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시장이 좋아요. 올라갑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뭘 쫓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박스권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눌리는 종목들은 사야 되는 거지 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영래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